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지난 시간 끝마무리에 제가 이제 LNG, 아프리카 프로젝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전에 월요일 날 뉴스가 좀 나와서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방,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작년 12월 5일 날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이제 가격 상한제 도입을 했지요. 60불 이상으로 팔면 안 된다. 60불 이상으로 팔게 되면은 뭐 선박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는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 단가, 뭐 그들의 관세청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 값을 보니까 이거 70불이 넘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제재가 안 지켜지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가짜 서류에 속아서 보험이라든가 선박, 유조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러시아 원유, 그러니까 60불 이상으로 판매되는 원유의 출발지는 코즈미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한 달 전에 그 코즈미노 지역이 ESPO 라인의 끝자락이고 이쪽에서 원유가 VLCC에 선적이 돼서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걸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VLCC 유조선이면 작은 것도 아니고 200만 배럴 정도 사이즈면은 엄청나게 그걸 뭐 인공위성에서 그걸 당연히 보지요. 당연히 볼 텐데 그거를 모를 수 있을까? 물론 각자 선박의 고유 신호가 발신이 되는 거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코즈미노 항구에서 유조선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뒤늦게나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짜 서류에 속지 마라. 미국 업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재를 어떤 식으로 가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그런 선박들에게 서비스, 보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키지만 않게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최근에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펙이 오펙 플러스 기준이죠. 166만 배럴 감산한 이후에 유가가 좀 올랐다가 좀 빠지고 지금 보합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유의 종류가 이제 러시아 ESPO 원유하고 그다음에 소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랄은 여전히 60불 언더였는데요. 우랄 크루드가 어제 기준 66불입니다. 선물 가격 기준이고요. 그리고 ESPO가 74불. 사할린에서 나오는 소콜이 76불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서방 제재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원유 수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그래도 한 70불 중후반대에 있다가 이제 80불 초중반대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갭은 여전히 뭐 아무래도 우라리는 싸긴 한데 그러니까 절대적 가격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유가가 오르기 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랄과 브렌트와의 갭이 더 컸었죠. 30불 이상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 74불 대. 근데 지금 84불 대. 절대적으로 높아진 가격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에 대한 메리트, 선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럽과 미국이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책 없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막을 방법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막겠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뭐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뭐 미국이 상당히 좀 언짢았다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가 미국의 특사가 뭐 사우디로 간다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텐데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튀게 만들어 라고 하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 원유를 아예 수출을 못 해버리게 되면 유가는 여기서 더 튀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그래 그냥 암묵적으로 들키지만 않고 진행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몰랐을 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가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난주 제가 LNG 프로젝트 뭐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뭐 LNG 프로젝트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특이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프리카 쪽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럽 입장에서 작년에 한 LNG 수입량이 5천만 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5천만 톤 정도가 늘었는데 그 5천만 톤 정도에서 60%는 미국에서 조달을 받았어요. 3천만 톤 정도를. 그러면 나머지 2천만 톤은 어떻게 땡겨올 수 있었어라고 하는 건데 아시아 쪽 수요가 줄었었거든요. 그게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했을 때 대략 2천만 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아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향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증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증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LNG 기준 건설 중인 LNG 캐파가 글로벌 기준으로 한 1억 6,900만 톤 정도 돼요. 1억 6,900만 톤. 이게 25년도 전후에 완공이 다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냈던 양이 대략 한 1억 1천만 톤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1억 6,900만 톤이라고 하는 물량이 25년 전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22년도 전 세계 LNG 물동량이 4억 톤이었어요. 4억 톤이었고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LNG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뭐 과거도 그랬지만 대략 3, 4%입니다. 그럼 작년 물동량이 4억 톤이니까 늘어봐야 한 1,600만 톤 정도 늘어나는 건데 26년도까지 1억 6,900만 톤이 나오니까 이거는 공급 과잉 그리고 러시아의 부재를 완전히 메꿔버릴 수 있는 물량인 거죠. 그 다음 단계 이제 피드 단계. 피드 단계는 이제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설비 정도까지의 디자인은 끝난 설비들인데 이게 지금 2억 9천만 톤이에요. 2억 9천만 톤. 이거는 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트랙을 놓고 보게 되면은 피드 단계 프로젝트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2억 톤 정도는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피드 단계 프로젝트에서도 사실 아프리카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포즈드,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제한 단계 프로젝트가 현재 글로벌 기준 3억 톤 정도가 있는데요. 이 3억 톤 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아프리카입니다. 뭐 모잠비크, 모리타니아 이런 나라들인데 왜 아프리카? 그리고 이들 프로포즈드 프로젝트에 인발부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유럽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지도를 놓고 잘 보시게 되면 유럽 입장에선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건설 중인 프로젝트나 피드 단계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미국이에요. 미국 설비들입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 미국까지 거리는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특히 LNG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걸프에 있거든요. 텍사스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서 배가 출발해서 유럽으로 독일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아프리카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우리가 러시아를 버렸지만 이거를 또다시 엉클 톰에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어요. 불곰을 떠났지만 이걸 다시 톰에게 가야 돼? 그거는 그다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미국 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 수익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좀 다르죠.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아프리카 LNG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유럽 거인 거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향후 수요를 거기에 올인하는 것보다도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 뭐 저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도 EU라고 하는 국가 연합 단계에서의 장기적인 에너지 문제를 감안하게 되면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아프리카 쪽을 키우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포즈드 단계 프로젝트, 이게 아프리카가 7천만 톤입니다. 아프리카 7천만 톤이고요. 요 안에서도 또 미국이 6,200만 톤이나 돼요. 물론 이 프로포즈드 단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아프리카 쪽 설비는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지금 시점에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프로젝트, 물론 LNG, 가스라고 하는 게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신재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석탄보다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G7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뭐 LNG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쨌거나 이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서 LNG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 늘어나는 부분을 일단 유럽은 현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 쪽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25년 이후에는 그 비중을 아프리카 쪽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7천만 톤 중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과거에 사왔던 양 1억 1천만 톤 대략 절반 정도는 이 물량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뭐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1억 1천만 톤에 대한 비중은 이렇게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뭐 일시적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증가한 부분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구조적으로 튀어가는 현상은 분명히 없다. 그거는 EU 전체적인 정책적으로도 소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플랫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드렸었던 뭐 증설이라든가 또 아프리카 쪽에 신규 들어올 가능성들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좀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 프로포즈나 피드 단계 프로젝트들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살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고, 그리고 뭐 G7 정상회담에서도 LNG에 관련돼서도 따로 언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변화들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계속 당분간은 이 추세대로 좀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